모든 인간관계에는 필연적으로 전환점이 찾아오며 이때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한때는 뗄 수 없었던 관심은 흩어지기 시작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애착은 점차 희미해집니다. 바로 이 순간 그토록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렬한 애착이 생겨나지만 그것은 실제로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에 대한 내면의 저항 때문입니다. 잃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중요성, 인정, 이해에 대한 감각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충동이 나타납니다. 연락을 시도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끈질기게 설명이나 관심, 관계의 마무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재결합은 외부 세계가 아닌 우리 자신 안에서 시작된다고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열쇠가 다른 사람을 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발산만으로도 침묵 속에서도 느껴질 만큼 강력하고 진실한 내면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칼 구스타프 융은 그의 중요한 저서 인간과 상징에서 당신이 거부하는 것은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라고 썼습니다. 따라서 이별의 순간은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깊은 변화를 위한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사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형될 뿐입니다. 그리고 멀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과의 재결합입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어떤 전략, 게임, 조작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재, 공명, 어떤 물리적 친밀함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내면의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멀어질 때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해 형성한 이미지도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변명과 설명 대신 우리 자신의 에너지로 이 이미지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가장 깊은 생각, 감정, 감각을 방송하는 라디오 전파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보이지 않는 신호는 말이나 물리적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힘은 수정처럼 맑은 명확성과 절대적인 진실성에 있습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주장했듯이 인간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느끼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인 진실성은 강력한 텔레파시적 충동처럼 어떤 거리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의 첫걸음은 상황을 통제하고 보장을 찾고 답변을 갈망하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상반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의식적인 의도의 진정한 힘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승인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릴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내면의 에너지는 더 조밀하고 매력적이고 안정적으로 변하여 끊임없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갑자기 우리는 기다림에 괴로워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은 우리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 자체가 그의 잠재의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관심에 대한 집착적인 욕구가 큰 소리로 외치는 동안 진실성은 매혹적인 멜로디를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 세계의 침묵 속에서 진실의 속삭임은 종종 두려움의 귀청이 찢어지는 외침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이 길은 우연한 전화 통화가 아니라 확고한 내면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열광적인 답변 찾기가 아니라 자신을 답변 자체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내면의 방출 주파수를 바꿀 때 마치 마법처럼 다른 모든 것이 스스로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한 채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공감적 투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라는 피상적인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연결에 깊고 침묵적인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에 기억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느껴지고 명확하고 절대적으로 진실한 진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칼 융은 그에 져서 전이의 심리학에서 투사는 무의식에서 흔한 현상이지만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완전한 감정적 책임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그것은 함정에서 섬세한 연결 도구로 바뀝니다. 공감적 투사는 조작과 강요가 없으며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조용하고 순수한 의도와 내면의 공간에서 나오며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화, 음악, 기타, 산만하게 하는 요소가 없는 침묵 속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호흡과 함께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이나 부족함이 아닌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특정 사람을 시각화합니다.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그의 눈으로 자신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당신의 존재를 어떻게 느끼는가? 당신은 그의 마음에 어떤 감정적 흔적을 남겼는가? 당신은 그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는가? 이것은 강박적인 시각화 기술이 아니라 비옥한 토양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섬세한 감정적 헌신이다. 당신이 투사하는 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감정의 전체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기, 변환의 상징에서 주장했듯이 잠재의식은 공허한 생각이 아니라 감정적 에너지로 가득 찬 이미지에 반응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또는 그녀가 나를 그리워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진정한 연결은 거리와 함께 사라지지 않고 일상의 소음에 의해 희미해질 뿐이다. 공감적 투사는 이 채널을 청소하여 짙은 안개 속에서 빛나는 등대처럼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작동한다. 당신은 언제 그 빛이 눈에 띄게 될지 모르지만 그 존재를 확신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볼 때, 그의 기억에서 추억을 되살릴 때, 당신은 윤기 자기 내면의 원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한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당신은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서 계속 살고 있으며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 상징적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 관심을 끌기 위해 소리쳐 말할 필요는 없다. 진정한 비밀은 깊은 내면의 평화에 있다. 부산함이나 과도한 기대가 없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의해 뒷받침되는 수정처럼 맑은 의도만 있을 뿐이다. 당신의 존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켜진 촛불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즉각적인 반응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불꽃은 이미 타오르고 있으며 그것이 진실하고 지속적이라면 그 따뜻함은 필연적으로 주위에 퍼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 연습을 지원하기 위해 의식적인 호흡을 사용할 수 있다. 필요의 감정에서가 아니라 인정의 충만함에서 감사를 들이쉬고 사랑을 내쉬어라. 당신은 부족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당신 존재의 본질에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부드러움, 안정성, 존재를 구현한다면 바로 이러한 자질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때로는 이유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말이다. 칼 융기 자신의 심리적 유형에서 강조했듯이 집단 무의식은 공통의 상징, 이미지, 경험을 통해 인류를 통합한다. 당신이 발산하는 것은 특히 그것이 강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필연적으로 이 상징적 영역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렇다. 이것은 합리적인 마음이 아니라 감정적인 몸에 의해 인식될 수 있다. 그 몸은 특정 멜로디, 익숙한 향기 또는 이미 곁에 없는 사람과의 꿈에 반응하는 바로 그 몸이다. 이 몸은 어떤 논리보다 훨씬 더 깊이 뿌리내린 기억을 저장한다. 더욱이 이 연습은 당신을 현재에 붙잡아두는 닷처럼 당신 자신의 에너지장을 강화한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상기시켜준다. 의식적으로 이 진동을 나프라블라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내부 시스템에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 나의 에너지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도 말을 건다. 이것은 외부로 보내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내부의 강력한 고정이다. 공감적 투사는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랑의 의식적인 표현이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하면서 강요 없이 당신의 에너지를 놓아주는 것이다. 그것은 봉투와 주소 없이 감정적인 편지를 쓰지만 명확한 목표를 갖는 것과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사랑의 연습이다.
당신이 이것을 연습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보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랑하고 느끼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당신 자신의 부분과 연결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빛을 발산하기 시작할 때 당신 안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스스로 기억하기 위해서이다. 바로 이렇게 당신의 존재는 침묵과 평화 속에서 말이 아니라 깊은 감각을 통해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들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 의식적인 놓아줌은 가장 강력하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인간 의지의 행위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놓아주는 것이 무관심을 보이는 것, 마음이 굳어지는 것 또는 상황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깊다. 의식적인 놓아줌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한 공허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미지의 것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것은 내면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끈질기게 부를 때에도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다. 칼 구스타프 융기 자신의 회상, 꿈, 사상에서 통찰력 있게 언급했듯이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은밀한 것을 공유할 수 없어서 생긴다. 의식적인 놓아줌은 바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다. 외부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고 자신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말이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최고의 형태의 존재,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깊은 몰입이다. 누군가가 멀어질 때 자연스러운 충동은 생긴 공허함을 채우고 필사적으로 답을 찾고 끈질기게 관심을 요구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전 관계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놓아줌은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사라져가는 그림자를 쫓는 대신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하며 익숙하지 않은 침묵에 잠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침묵 속에서 마법이 탄생합니다. 침묵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 사람 자신, 그의 필요, 욕망, 열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나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놓아줌은 분노, 복수심, 쌓인 원한 없이 물러서는 에너지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 침묵이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엄청난 힘의 원천이라는 이해에서 비롯된 한 걸음 물러섬입니다. 사람이 존엄성을 가지고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강박적인 필요 없이 물러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은 그를 당연하게 여기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멈추고 그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항상 이용 가능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게가 있고 의미로 가득 찬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존감에서 비롯된 감정적인 침묵은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 융은 그의 저서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에서 의식에서 억압된 경험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힘과 강도로 나타난다고 지적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을 그만두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할 때 그는 그 관계에 대한 필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에너지를 변형시킵니다. 소통 채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말이 진동으로 대체됩니다. 상황을 의식적으로 놓아주는 것은 신비로운 무언가를 활성화시키고 알려진 바와 같이 신비는 감정적인 기억을 위한 비옥한 토양입니다. 행동이 예측 가능해지면 파트너는 당신을 깊이와 신비가 없는 일정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악이나 원한 없이 존엄성을 가지고 물러설 때 피 흘리는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니라 메아리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메아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이성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감정이 저장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당신의 부재가 진실성, 무조건적인 사랑, 꾸며진 소음이 없는 진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공간에서 강렬하게 진동하는 존재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연습은 상당한 인내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포기하고 쓰고 설명하고 변명하려는 유혹이 드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깊은 변화를 찾고 있는가?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충동적인 반응에 굴복하지 않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간단한 의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감정을 종기에 적은 다음 태워 부정적인 감정에서 상징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은 갑작스러운 연락 재개 욕구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체 운동은 억눌린 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멀어진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육체적인 접촉이 없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신의 노하줌이 진실할수록 당신의 에너지적인 흔적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노하줌은 망각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침묵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에너지를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애원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진실과 힘을 발산하는 사람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은 그의 저서 자아와 무의식에서 영혼의 진정한 치유는 잃어버린 상징을 되찾을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식적인 노하줌의 행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방시킬 때 우리는 스스로 상징이 됩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고 조용한 존재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감정적인 미스터리입니다. 거리두기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상실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힘은 우리가 만든 내면의 연결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대는 때로는 어떤 말보다 강하고 진정성은 강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깊은 수준에서 우리와 공명한다면 그는 우리의 부름이 아니라 심장의 부름에 응답하여 우리의 에너지를 느끼고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의식적인 노하줌은 우리에게 자신의 힘을 되찾아주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누군가를 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진실로 우리의 영혼과 공명하고 정당하게 우리에게 속한 것은 돌아오거나 결코 우리를 진정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섰고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침묵은 웅변적인 메시지가 되고 부재는 강력한 진동이 되며 우리의 에너지는 잊을 수 없는 메아리가 됩니다. 우리의 진정성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발산은 놀라운 변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되찾으려는 헛된 욕망이 아니라 느끼고 진동하며 외부 현실이 우리의 내면 상태에 맞게 조정될 정도로 진실한 주파수를 우주로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우리의 욕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느끼는 존재입니다. 칼 융은 심리치료의 실제에서 우리는 우리가 되고 싶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깊이 느끼는 존재입니다. 라고 통찰력 있게 언급했습니다. 이 원칙은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공허한 확언이 아니라 진정한 진동, 구현된 감정에 반응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발산은 부족함, 절망 또는 환상의 느낌에 의해 좌우될 때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감사에서 나올 때만 작동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평화로운 침묵에 잠기십시오. 손바닥을 심장 부위에 대고 몇 번 심호흡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십시오.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집중하지 말고 이미 깊은 수준에서 연결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따뜻함이 가슴에 퍼지고 평온함이 몸에 스며들고 평화가 영혼에 깃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사랑, 이해, 부드러운 포옹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을 시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의도적인 감정 훈련입니다. 잠재의식은 현실과 우리가 진심으로 깊이 느끼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감정 상태를 충분히 오래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의 에너지장은 변화를 겪고 당신의 진동은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자석이 됩니다. 상상 속에서 구체적인 대화나 화해 장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채우고 싶은 감정적 특성, 즉 사랑,
존중, 평온, 하나됨의 느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느낄 때 당신은 그것들을 외부 세계로 발산하고 이 과정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이 연습의 핵심 요소는 감사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 안에서 진동하고 있는 사랑, 이미 미묘한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남, 충만함과 사랑의 느낌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요청이나 두려움도 없이 오직 감정적인 확신만이 있습니다. 윤기 그에 져서 자아와 무의식에서 통찰력 있게 언급했듯이 감정은 모든 정신적 변형의 출발점입니다. 감정적인 발산은 조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변화를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그리고 끈기 있게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바꾼다면 현실은 조만간 이러한 변화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당신의 원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항상 당신의 새로운 진동에 부합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처럼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개인적인 요새, 믿을 수 있는 내면의 안식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 세계에서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동안 당신은 지혜와 힘의 원천인 답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무언가가 부족한 것에 반응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의식적이고 깊은 감정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연결처럼 어떤 거리에서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말로 표현된 단어보다 훨씬 빠르게 진동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습은 당신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에너지를 채워주는 음악을 듣고 부드럽고 유연한 움직임을 수행하고 예술 작품이나 자연 경관과 같은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사랑과 수용으로 자신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으로 그것을 지원한다면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이 됩니다. 이 모든 사소해 보이는 행동은 감정적 일관성, 내면의 조화를 만들어내며 일관성은 우주의 가장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틀림없이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정신적 이미지를 투사하거나 강박적으로 당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장을 조절하고 그 주파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장은 다른 장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과 인연이 있었다면 당신 사이에 특정한 연결이 형성되었고 그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당신과 공명하며 당신의 존재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동이 변하고 더 높고 순수해진다면 이 공명도 변하고 연결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연습을 속임수나 조작의 수단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성공을 측정하거나 결과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연습은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 당신의 내면 세계, 당신의 내면의 명확성과 조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에너지 명상이며 어떤 요구도 없이 느끼고 아무것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빛과 따뜻함을 발산하는 기술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칼 윤기 말했듯이 살지 못한 삶은 죽을 수도 있는 병이며 피어나지 못한 채 시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마치 마비된 듯 동면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요. 감정적 발산은 드라마와 고통이 아닌 자각에서 자신만의 감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삶을 밝은 색깔로 채울 수 있는 능력에서 진정으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언젠가 당신 안에서 이러한 변화를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를 찾거나 그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고 당신이 더 이상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진동하는 살아있는 존재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시에 절대적으로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감정적 발산은 자기 자아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정신력을 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풀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자기 헌신의 행위 속에 변화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나 주변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산하는 에너지, 영혼이 틀림없이 알아차리는 에너지 덕분에 일어납니다. 조용한 확언은 무미건조한 슬로건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에너지 만트라, 우리의 독특한 에너지장을 형성하는 깊은 내면의 진동입니다.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말하고 몸의 모든 세포로 느끼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기, 그의 저서 영혼을 찾는 현대인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아라는 프리즘을 통해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 자아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키우는 생각에 의해 크게 형성됩니다. 조용한 확언은 현재의 순간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심어진 씨앗과 같으며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된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러한 말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생각의 침묵 속에서 속삭여지고 호흡, 걷기, 침묵하는 동안 우리와 동행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내면의 맥박, 우리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요구사항이나 요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주장하고 확인합니다. 그것들은 외부로 향하는 간구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확신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이 아니더라도 존재한다와 같습니다. 이러한 각 주장은 마치 내면의 나침반을 미세 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이 의심으로 괴로워할 때, 욕망이 이성을 사로잡을 때, 또는 극심한 궁핍의 시기가 닥칠 때 다시 발밑에 단단한 땅을 느끼기 위해 그것들을 참조하십시오.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깊은 지혜,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개인적인 등대이며 거친 삶의 바다에서 당신을 안전하게 떠받쳐 줍니다. 이러한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맹목적인 암기가 아니라 신성한 의식입니다. 세상이 아직 조용하고 평화로운 새벽에 잠에 빠져들기 전에 감정적 폭풍의 절정기에 그것들을 발음하십시오.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그것들은 단순히 단어의 집합이 아니라 강력한 진동, 당신의 모든 존재로 느낄 수 있는 주파수, 몸의 모든 세포에서 맥동하는 주파수, 말없이 세상과 소통하는 주파수로 변모합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무의식이 상징, 이미지, 반복을 통해 우리와 소통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확언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반복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반복이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감정적 의미로 가득 찬 반복, 외부 상황이 아직 그것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진실로 마음에 와닿는 반복만이 가능합니다. 이 반복은 이미 당신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삶에 끌어들이기 위해 확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식 상태를 형성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라는 비옥한 토양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 나는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외부에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제 에너지장이 이미 활성화되어 진동을 내뿜고 있으며 우주에 저만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언은 마치 서두름, 내면의 공허함, 그리고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의 치유의 연고와 같습니다. 제 에너지가 흔적을 남깁니다 라고 말할 때 이는 누군가가 반드시 당신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이미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당신의 영혼의 메아리를 신뢰하고 내면의 울림의 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신성한 의식, 맥동하는 에너지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이 의식의 위대함은 그것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오직 당신의 영혼, 우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그것의 증인입니다. 이 기도의 말은 시간의 흐름처럼 변합니다. 어떤 구절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어 직관의 명령에 따라 자발적으로 태어난 새로운 구절들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당신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떤 단어들이 당신의 영혼에 울리는지 느껴보세요. 진정한 감정에서 비롯된 화건은 여러 번 증폭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진심으로 반복하는 것은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는 안정적인 진동으로 변합니다. 의식적인 글쓰기는 단순히 감정을 해방하는 방법이 아니라 조화시키는 의식입니다. 당신은 요청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상태를 확증하고 고정하고 쓰여진 단어를 통해 당신의 진동을 재프로그래밍하기 위해 씁니다. 쓰여진 단어는 잠재의식과의 가장 직접적인 연결 채널 중 하나입니다. 윤기 그의 저서 심리치료의 실제에서 주장했듯이 글쓰기는 무의식을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도구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쓸 때 당신은 단순히 생각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동장에서 무엇을 키우고 싶은지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이는 당신의 웰빙, 당신이 세상에서 자신을 어떻게 포지셔닝하는지,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개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술은 단순하지만 동시에 심오합니다. 매일 또는 그러한 필요를 느낄 때마다 글을 통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원하는 내면의 상태를 묘사하십시오. 물질적인 획득에 집중하지 말고 떠나간 사람들의 귀환에 집중하지 말고 당신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의 평정, 자신의 힘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자기 인식의 길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실 없는 기다림 속에서 괴로워하는 대신 풍요 속에서 살도록 자신을 허용하는 것은 존재의 충만함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감, 존엄성,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의 주파수로 진동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기 충족감의 느낌과 연결되고 외부 확인이 필요 없는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의 토대입니다. 외부 세계가 항상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더라도 내면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에너지가 맑고 집중되면 그의 삶은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영혼의 깊이에서 태어난 제안은 단순한 화건이 아니라 몸과 맥박을 통해 전달된 강력한 자기 암시 도구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생각이나 종이 위의 단어 그 이상입니다. 글쓰기는 의도를 구체화하고 그것들을 의식에 고정시키며 변화에 대한 준비가 되었음을 세상에 선언합니다. 의식적인 글쓰기의 실천은 자신과의 소통을 위한 친밀한 공간을 만들고 기록된 진실이 사람을 현재로 되돌리는 피난처가 됩니다. 종종 과거에 대한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우리는 현재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잊어버립니다. 글쓰기는 자신과의 연결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윤기 말했듯이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감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의식적인 글쓰기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감정을 옆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을 변형시킵니다.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 명확하게 공식화할 때 그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상황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삶의 창조자가 됩니다. 이 실천을 위해 별도의 공책, 즉 진동 일기를 만들어 단순한 생각의 저장소가 아니라 창조를 위한 공간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채워진 각 페이지는 사람의 에너지장의 연장선이 되고 우주와 자신의 본질과 소통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다른 사람의 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욕망과 열망을 상기시키기 위해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종이 위에서 명확해질 때 그것들은 사람의 진동 속에서도 명확해집니다. 이는 그의 움직임, 말,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에 나타납니다. 영혼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괴로워할 때 글쓰기의 치유력에 의지해보세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대신 종이 위에서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자신의 필요를 명확하게 공식화하고 자신의 장점을 상기시키고 선택할 권리를 선언하세요. 내면의 평온을 글로 적어두는 행위는 현실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글쓰기는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기르고 자아를 성찰하며 자신을 긍정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쓴 글의 의미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내면의 울림과 에너지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진실한 의도로 가득 찰 때 세상은 우리와 함께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우리 감정의 진정한 척도입니다. 이성은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데 능하지만 몸은 우리의 감정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깊은 기억 속에 저장합니다. 축적된 감정에서 벗어나 에너지 주파수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의식적인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강력한 에너지 및 진동 과정입니다. 칼 융은 그의 저서 자아와 무의식에서 출구가 없는 정신 에너지는 증상으로 변한다고 썼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종종 긴장, 불안, 피로, 경직 등의 형태로 몸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움직임은 단순히 미적인 추구를 넘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중요한 감정 치료법입니다. 복잡한 훈련으로 자신을 혹사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관심, 의식적인 의도, 깊은 호흡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천천히 의식적으로 스트레칭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근육을 느끼고 몸에 산소를 채우십시오. 부끄러움이나 판단 없이 혼자 춤을 추며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감정과 공명하는 부드러운 움직임을 결합하십시오. 몸을 의식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내면의 시스템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놓아줍니다. 나는 다르게 느끼기로 선택합니다. 이 에너지적 충동은 수천 개의 긍정적인 생각보다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몸은 말을 훨씬 뛰어넘는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역동성은 기존의 틀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종종 밀려오는 감정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며 움츠러들고 위축됩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진정한 감정은 자신을 억압할 필요가 없으며 그저 끝까지 느껴지기를 갈망할 뿐입니다. 바로 이 무위의 상태, 이 놓아주는 예술 속에서 우리는 힘, 명료한 정신, 온전한 영혼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법처럼 필요한 모든 것이 저절로 찾아오며 그 어떤 노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요가 아닌 조화를 통해 무위는 현명한 전략이자 매일의 연습과 자기 수양을 요구하는 섬세한 예술로 승화